8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문가들의 전망치인 8%보다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한 달 전보다 상승폭은 둔화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시카고에서 한인으로 추정되는 40대 남성이 어린 자녀 둘을 데리고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남성은 아내와 별거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미상 시상식에서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새 역사를 썼습니다. 황동혁 감독과 배우 이정재 씨가 각각 감독상과 나무주연상을 수상하며 총 6관왕을 거머쥐었습니다. LA에서 미국 최초로 원숭이 두창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보건당국은 부검을 통해 환자의 주요 사망 원인을 원숭이 두창으로 확인했습니다. 텍사스주 교육국이 교내 보안 점검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어린이와 교사 2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유벨디 총기 난사 사건 이후 교내 외부인 출입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미국 중앙은행이 다음 주 금리를 1%포인트 인상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높은 물가에 바이든 대통령은 전기차 보조금 차별 내용이 담긴 인플레 감축법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유가는 하락했지만 주거 비용과 식료품 물가는 치솟았습니다. 8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는 작년 8월보다 8.3% 올라 전문가들의 전망치인 8%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7월 8.5%에 비하면 상승폭은 둔화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식료품이 11.4% 치솟아 4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주거 비용도 6.2% 상승해 1990년대 초 이후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 예정된 정례회의에서 연방준비제도가 또다시 0.75%포인트의 금리 인상, 자이언트 스텝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일각에선 1%포인트 인상, 울트라 스텝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높은 물가 수준의 최근 지지율을 겨우 회복한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 감축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방어에 나섰습니다. We're going to build a future, the future, here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ith American workers, with American companies, with American-made products. 특히 물가가 올랐지만 실질 임금도 2달 연속 상승했다며 인플레 감축법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물가를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북미에서 생산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정책이 인플레이션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문제 제기가 미국 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언론들은 기후변화와 의료 문제에 대응하는 인플레 감축법이 당장 치솟은 물가를 잡는 데는 별다른 효과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예상을 웃도는 미 소비자 물가 상승률 발표에 뉴욕 증시는 급추락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94% 떨어진 31,104.97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S&P 500은 4.32%,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5.16% 폭락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지난 2020년 6월 11일 이후 2년 3개월 만에 하루 최대폭 하락으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심각하고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다 추가 금리 인상 관측이 더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탓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월가의 일부 전문가들은 앞으로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증시 침체 역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시카고 교외 도시에서 한인으로 추정되는 40대 남성이 별거 중인 아내가 키우는 어린 자녀 둘을 데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시카고 경찰은 지난 11일 오후 4시 20분쯤 인버니스 지역의 한 주택에서 41세 장모 씨와 그의 두 자녀가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돼 수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장 씨와 10살 아들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이미 숨진 상태였고 6살 딸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위중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아내와 별거 중이며 주말에 자신의 집을 방문한 아이들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장 씨의 아내는 한인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으며 심리상담 클리닉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에서 2살 한인 아동이 납치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부에나팍 경찰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 30분쯤 에머리 초등학교에서 2살 한인 아동 이안어가 탄 2017년식 회색 도요타 시에나 차량이 도난당했습니다. 이안 군의 어머니는 아이를 차에 잠깐 놔둔 채 학교에 물건을 전달해주고 나오는 사이 누군가 차량에 탑승해 차를 몰고 도주했다고 전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전 11시쯤 스탠턴과 애너하임 경계선에서 이안 군이 탑승해 있던 차량을 발견했고 이안 군은 큰 이상 없이 차 안에 홀로 남겨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차량과 같이 도난당한 이안 군 어머니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추적해 용의자 2명을 검거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원숭이 두창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LA 지역의 주민입니다. 연방당국은 원숭이 두창과 관련한 공식적인 첫 사망자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두영 기자입니다. 미국에서 첫 번째 원숭이 두창 사망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LA 카운티 공공의료국은 면역 체계가 심각하게 손상된 원숭이 두창 감염 환자가 숨졌다고 발표했습니다. 공공의료국은 부검을 통해 환자의 주요 사망 원인을 원숭이 두창으로 지목했습니다. That really means being frank, really focusing on the exposures and really working very intentionally to not generate stigma as we increase awareness of monkeypox across. 당국에 따르면 숨진 환자는 LA 카운티 주민이며 원숭이 두창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치료를 받아오다 지난 8일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에서 원숭이 두창으로 사망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텍사스주에서 지난달 30일 원숭이 두창 감염과 관련된 첫 사망 사례가 보고됐지만 현재까지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Patient that did test positive for monkeypox. It's our understanding this patient also had underlying health conditions and had a number of things going on. And I think that additional investigation is needed to know what role monkeypox may or may not have played in their death. So we'll be reporting that out as soon as we have more information.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현재까지 미 전역의 원숭이 두창 감염은 총 22,630건으로 집계됐고 캘리포니아주가 4,300건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원숭이 두창은 전염병으로 피부를 통해 옮길 수 있고 호흡기를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다면서 원숭이 두창에 감염됐거나 의심되는 상황이면 즉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이두현입니다. 텍사스주 전역에서 불시 보안 점검이 실시됩니다. 지난 5월 어린이를 포함해 2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유벨디 롭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이후 교내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교육당국은 예고 없이 학교를 방문해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지 등을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Am I bleeding? Am I bleeding? Am I bleeding? Bleeding. 지난 5월 어린이 19명과 성인 2명이 숨진 텍사스주 유벨디 롭 초등학교 총격 사건. 픽업 트럭을 타고 초등학교에 도착한 총격범은 길 건너편 행인에게 여러 발의 총을 쏜 뒤 학교로 들어갔습니다. 교무는 자물쇠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He came straight through the door with no problem. It was unlocked. He walked straight through it. 교내 보안이 도마 위에 오르자 교육당국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주 전역의 학교에 교문 잠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기 중에는 반드시 매주 보안 상태를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불시에 학교를 방문하는 이른바 침입자 탐지 감사가 예고됐습니다. That's where the intruder detections come into place. Is we're going and we're assessing access control measures to make sure that what we've asked them to do this summer has been accomplished. What we're trying to do is prepare schools to minimize as much loss to life as possible, and in the best case scenario, prevent it completely. 감사는 간단합니다. 사복을 입은 검사들이 예고 없이 학교에 나타나 외부인 출입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직접 학교 침입을 시도할 계획입니다. 만약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즉시 교육부 안전위원회는 이를 해결해야 하며 학교 이사회는 공개회의에서 안전점검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텍사스 학교 안전센터는 주 전역에 걸쳐 학기 말까지 공립학교 7천여 곳에서 침입자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미국 에미상 시상식에서 오징어 게임의 황동혁 감독이 감독상을, 배우 이정재 씨가 나무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총 6관왕을 달성했습니다. 이용주 특파원입니다. 로스앤젤레스 도심의 마이크로소프트 극장. 방송계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에미상 시상식의 본격 수상에 앞서 열린 사전 이벤트가 긴장을 조금 풀었습니다. 이정재와 정호연, 오징어 게임의 두 주연 조연 배우는 상을 받기에 앞서 먼저 상을 주는 역할을 받았습니다. 술래 영희의 외침에 다급히 멈췄다가 다시 가기를 반복하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놀이를 하며 무대에 오릅니다. Good luck everybody making up here past the door. 사전 행사로 쓰일 만큼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오징어 게임의 위상은 잠시 뒤 바로 그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The Emmy for lead actor in a drama series goes to Lee Jung-jae. 발표자는 제라는 발음에 힘을 주면서 놀라움을 보였지만 이정재는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웃으면서 가만히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 배우 최초의 에미상 수상. 진심을 눌러담아 감사의 마음을 전한 뒤 We all face come to life so creatively on the screen with a great script and amazing visuals. 새 역사를 썼다는 무게감을 실감했는지 한층 고조된 표정과 손짓으로 소감을 마무리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보고 계실 국민 여러분들과 친구, 가족 그리고 소중한 저희 팬들과 이 기쁨을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징어 게임은 나무주연상과 감독상에 이미 수상한 게스트상과 시각효과상, 스턴트 퍼포먼스상, 프로덕션 디자인상 부문까지 모두 6관왕에 올랐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아시아인 최초로 에미상 감독상을 수상한 황동혁 감독은 간결하고 직관적인 시각 요소들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았습니다. 황 감독은 오징어 게임 시즌2로 돌아와 작품상에 다시 도전하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And the Emmy goes to 황동혁 Squid Game. 축하 박수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시상대로 향하는 황동혁 감독. 손에 하얀 종이가 들려 있습니다. 한국을 넘어 아시아인 최초로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에미상 감독상을 받은 감독은 하고 싶은 말을 적어왔습니다. We made all history together, and I also hope this won't be my last Emmy either. 은행 잔고가 10,000원조차 안 됐던 2008년 쓰기 시작한 오징어 게임. 10년 후 전 세계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본 초흥행작이 됐습니다. 제작비 300억 원에 수익은 1조 2천억 원. 우리말로 만들어진 드라마는 역대 넷플릭스 시청 시간 1위를 기록했습니다. 사회와 인간에 대한 날카로운 진실을 드러내는 복잡하고 야만적인 세계를 시각화하는 데 탁월했다. 오징어 게임의 세계적인 흥행 이후 한 시상식 오찬에서 만난 명감독 스티븐 스필버그가 당장 당신의 뇌를 훔치고 싶다고 한 말은 인생 최고의 칭찬이 되었습니다. 영어가 아닌 어떤 언어든 전 세계 사람들이 공감할 주제와 메시지가 중심이라면 누구에게나 닿을 수 있다는 황동혁 감독. 한국이라는 좁은 공간을 벗어나 세계인을 위한 영화를 만들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여기 계신 세 분이나 다 시즌1에서 죽여버려서 그게 좀 아쉽고 후회도 되고 어디 다시 살려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고 오늘도 애쓰는데 스퀴드인 줄 알았는데 석세션에서 일어나다가 주저앉았는데 다음에 시즌2로 베스트 드라마 시리즈를 받고 싶고 우리 다 같이 한번 무대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꼭 I'll be back with season 2. Thank you.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미 전국 가구의 중위소득이 인종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인구조사국이 발표한 2021년 미국 내 인종별 소득 통계에 따르면 미국 가구의 중위소득은 7만 784달러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는 인종별로 큰 차이를 보였는데 흑인 가구 중위소득의 경우 48,297달러로 10만 1,418달러로 나타난 아시아계 가구 중위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체 아시아계 가구의 20%는 연소득이 20만 달러가 넘는 고소득 가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히스패닉계 가구의 중위소득은 5만 7,981달러, 백인 가구는 7만 4천여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뉴욕타임즈 직원 1,000여 명이 사무실 복귀를 거부하고 재택근무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뉴욕타임즈 노동조합은 이번 주 사무실 복귀를 거부하고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재택근무를 요구한다는 내용의 1,300여 명의 조합원 이름이 포함된 서한을 경영진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 측은 매니저들이 사무실 복귀를 강요할 경우 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이 서한엔 지난 8년 동안 연봉 인상 수준은 미미했고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17,000달러 이상 낮아진 수준이란 직원들의 불만 사항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즈 대변인은 모든 직원이 점진적으로 사무실에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강력한 협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재택근무를 허용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엘라베마주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독극물 주사 대신 질소가스를 이용한 사형 집행을 검토 중입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엘라베마주 법원은 오는 22일로 예정된 사형수 앨런 유질 밀러의 사형 집행 때 기존의 독극물 주의법 대신 질소가스를 사용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질소가스 처형은 사형수가 질소가스를 흡입하게 되면 질소가 산소 대신 인체에 들어가 저산소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미국 내에서 엘라베마를 포함해 총 3개 주에서 질소가스 사용이 허가됐으나 실제로 적용된 적은 아직 없다면서 엘라베마주가 시행할 경우 첫 번째 집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관이 런던에 도착했습니다. 관은 버킹엄 궁에 하루 머문 뒤 웨스트민스터 사원으로 옮겨져 19일 장례식 전까지 조문을 받습니다. 조명화 특파원입니다. 영국 공군기가 런던 노솔트 군공항에 착륙합니다. 비행기의 문이 열리고 여왕의 관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현지 시간으로 저녁 7시쯤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성 자일스 성당에 있던 여왕의 관이 런던에 도착한 겁니다. 성 자일스 성당에서는 여왕의 관이 하루 동안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스코틀랜드 정부는 여왕을 조문하기 위해 2만 4천여 명이 다녀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I just feel like the Queen gave her whole life for her country, in service of her country, and must have given up a lot. That's all I've ever known my whole life. 버킹엄궁 주변에는 밤 늦은 시각에도 여왕의 운구차가 지나가는 것을 보려는 시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여왕의 관은 찰스 3세 국왕과 커밀라 왕비 등 왕실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버킹엄궁 안에 있는 보호룸에 안치됐습니다. 내일 오후 여왕의 관은 런던 웨스턴민스터 홀로 옮겨지며 장례식 당일인 19일 오전 6시 반까지 일반인들에게 공개돼 조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She's a wonderful woman, so yeah, I want to give her some time to pay respects. 보안 당국은 수백만 명이 여왕의 마지막 길에 경의를 표하기 위해 조문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으며 30시간 가까이 대기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특히 공휴일로 지정된 장례식 당일에는 75만 명이 웨스턴민스터 홀 일대에 모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런던에서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이 대표의 형사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성남시장 시절 두산으로부터 성남FC 후원금을 받는 대가로 특혜를 줬다는 건데 1년 전 수사 결과와는 정반대입니다. 김세영 기자입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인정된다는 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공무원이 부정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주도록 하는 제3자 뇌물공여죄가 성립된다는 겁니다. 1년 전과는 달라진 결론입니다. 당시 경찰은 이 대표의 혐의가 없다며 사건을 종결했지만 올해 초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로 다시 수사를 해왔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15년 성남시가 두산으로부터 성남FC 후원금 55억 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두산이 소유한 병원 땅을 상업용으로 바꿔주고 용적률도 3배 높여줬다는 의혹입니다. 두산은 그 자리에 분당 두산타워를 지었는데 부동산 가치가 급상승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성남시는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가로 두산의 부지 15%를 기부하라고 요구했다가 최종적으로 10% 기부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성남시가 두산에 이 같은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성남FC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당시 두산건설 대표에게 뇌물공여죄를, 이재명 대표와 성남시 공무원 1명에게 제3자 뇌물공여죄를 적용했습니다. 다만 두산이 제공한 후원금이 이 대표 측에 흘러간 건 확인되지 않았다며 뇌물수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결론이 달라진 이유에 대해 사건 관계자들의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는데 그 사이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서면 조사나 대면 조사는 없었습니다. 이 대표는 정상적인 광고 유치와 기업 활동 지원이었다며 재수사에 반발해왔습니다. 3년 6개월 수사해서 무혐의 된 거를 또 수사한다고 압수수색 쇼를 하고 이거야말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정쟁이다. 경찰은 이번 재수사에서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또 다른 기업인 네이버와 농협, 분당 차병원 등에 대해서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중국에서 코로나로 봉쇄돼 12층 집안에 갇혀있던 한 노인이 외벽에 난간을 타고 이웃집애가 대화를 하는 영상이 SNS를 통해 퍼졌습니다. 계속되는 봉쇄에 고통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조희영 특파원입니다. 중국 허난성의 한 아파트. 창문 너머로 불쑥 고개를 내민 한 노인이 집주인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태연하게 대화를 나누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노인. 조심히 돌아가라고 인사를 나누던 집주인은 노인이 아파트 12층 외벽에 난간을 타고 건너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노인이 봉쇄가 언제 풀릴지 알아보려고 고층 벽에 매달린 겁니다. 봉쇄 조치가 내려진 우한의 한 고등학교. 교문 앞으로 배달된 음식을 경비원이 사정없이 내동댕이 칩니다. 중국은 기숙사 학생들의 캠퍼스 밖 외출을 막았는데 이번에는 배달 음식까지 금지시켰습니다. 因为学校一直是封闭管理，不让出去，然后就会放在大门口，然后学生就出来拿。然后今天可能是不知道到底是什么原因。 중국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3년임을 결정할 당대회를 앞두고 강력한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면서 이 같은 촌극이 빚어지고 있는 겁니다. 중국의 신규 확진자는 한 달여 만에 세 자릿수로 떨어졌지만 청두와 선전 등 30여 개 도시에서 봉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달 넘게 봉쇄가 이어지고 있는 신장에서는 굶고 있는 주민의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중국이 제로 코로나에 집착하는 사이 피해를 감내해야 하는 시민들의 이야기가 SNS를 통해서나마 알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중국이 한중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고대 유물 전시회를 열면서 한국사 연표에서 고구려와 발해를 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유물과 함께 제공한 연표를 마음대로 고친 건데 고구려와 발해를 중국사에 포함시키려는 역사 왜곡 시도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이혜인 특파원입니다. 베이징에 있는 중국 국가박물관. 한중 수교 30주년과 한일 수교 50주년을 기념해 한중일 청동기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韩国历史上最早的高丽时代的范钟 展示了中韩青铜文化的交流互鉴. 그런데 유물들과 함께 전시된 한국사 연표가 이상합니다. 고조선 아래로 신라 백제 가야는 있는데 고구려가 빠져 있습니다. 통일 신라 시대에 함께 있어야 할 발해도 연표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단에 이 연표 내용은 한국 국립중앙박물관이 제공한 것이라고 적어놨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고구려와 발해를 한국사로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국립중앙박물관이 유물과 함께 중국 측에 제공한 연표에는 고구려와 발해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중국 측이 마음대로 내용을 고친 겁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제공 자료를 성실히 전시에 반영하는 것이 국제 관례인데 중국 측 태도는 신뢰 관계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즉각적인 수정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는 고구려 문제는 토론이 필요한 학술적 문제라며 사실상 수정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学术问题可以在学术领域进行专业的讨论和沟通，没有必要进行政治性的炒作。 동북 공정을 통해 고구려와 발해를 중국사에 편입시키려 해온 역사 왜곡 시도가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일본 정부가 다음 달부터 무비자 입국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단체 관광만 허용하던 방침도 바꿔 자유롭게 개인 여행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현현중 특파원입니다. 일본 나리타 국제공항, 서울발 항공기가 도착했지만 대부분 한국을 다녀온 일본 관광객들 뿐이고 우리나라 관광객은 없었습니다. 지금 일본에 들어오려는 외국인은 관광 비자 발급 조건이 까다롭고 그것도 단체 관광객만 허용한 탓에 일본 관광이 쉽지 않습니다. 일본은 지난 6월부터 관광 목적 입국을 허용한 데 이어 지난달엔 PCR 검사도 면제했습니다. 이달 초엔 하루 2만 명으로 제한하던 입국자 숫자를 5만 명으로 2배 이상 늘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입국 빗장을 더 과감히 풀기로 했습니다. 일단 관광 산업을 살려서 12개월 연속 무역 적자를 개선해보자는 취지입니다. 다음 달부터 단기 관광 비자가 면제되고 개인 자유 여행도 가능해집니다. 総数の撤廃、個人旅行、そしてビザ免除、こういったところを一体的にしっかり見直していく秋、冬、日本の魅力がありますので。 최근 기록적인 엔화 약세로 인해 상대적으로 싸진 일본 물가가 외국 관광객들을 불러들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일본이 무비자 입국을 재개하게 되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도 일본 국민들의 무비자 관광을 허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로나19로 지난 2020년 3월 중단됐던 한일 간 무비자 관광이 2년 6개월 만에 재개되는 겁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현지 시간 13일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러시아군이 운용한 이란산 드론을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공개한 드론 부품 사진인데요. 최근 우크라이나군이 탈환한 하르키우주 쿠피안스크 주변 영공에서 요격된 드론의 일부라면서 드론의 날개 끝이 이란산 드론 샤헤드 136과 일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이란이 러시아에 드론을 공급한다고 의심해왔지만 이란은 이러한 의혹을 부인하고 있었는데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처음으로 이란산 드론이 격추된 겁니다. 한편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외교적 해결을 강력하게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FBI가 트위터에 최소 1명 이상의 중국 정보 요원이 침투했다고 경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미국 상원 법사위가 개최한 청문회에서 척 그레슬리 상원의원이 전 트위터 보안 책임자인 피터 자트코의 내부 고발 내용을 토대로 주장한 내용인데요. 그레슬리 의원은 자트코의 폭로로 트위터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외국 정보기관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며 인도는 트위터 내 최소 2개의 외국 자산을 배치했고 FBI는 트위터에 최소 1명의 중국 요원이 근무한다는 사실을 사측에 통지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트코는 청문회에서 자신이 트위터의 해외 사무소에 근무하는 외국 정보 요원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지만 트위터는 해당 인사를 색출하기 위해 노력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치솟는 물가에 이탈리아 식당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관광요식협회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 새 로마에서만 최소 30곳의 식당이 폐업했고요. 이번 달 말까지 식당 120곳이 문을 닫을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라는데요. 고물가의 원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인데 지난달 이탈리아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9%로 나타났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을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가정폭력이나 데이트폭력 같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공간에 있어서 112에 말로 신고하기 어려울 때
휴대전화 숫자 버튼을 눌러 위급 상황을 전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찰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네, 여기 근처에 있는 모텔인데요. 짜장면 2개를 샀거든요. 짜장면이요? 경찰청은 이처럼 말 없는 신고 상황에서 신속한 초동 조치와 피해자 보호가 이뤄지도록 새로운 112 시스템을 홍보하는 똑똑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식은 간단한데요. 신고자가 112로 전화를 걸어 경찰관 안내에 따라 숫자 버튼을 똑똑 누르면 경찰관이 신고자 휴대전화로 보이는 112 링크를 발송하는 겁니다. 이 링크를 누르면 신고자 위치와 현장 상황 동영상 등이 112 상황실로 전송이 되고요. 상황 요원과 피해자 간 비밀 채팅도 가능한데요. 지금까지 경찰은 112 통화 연결 후 말 없는 신고를 비정형 신고로 정의했는데 이런 신고 유형을 위급 상황으로 공식화하고 새 시스템과 연계해 효율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노란색 가방을 들고 빌라 건물을 빠져나오는 남성. 친구의 집에서 현금을 훔친 겁니다. 경기 파주 경찰서는 어제 특수절도 혐의로 20대 남성 2명을 붙잡았다고 밝혔는데요. 이 사건은 지난 6일 가상화폐 투자에 실패해 빚 독촉에 시달리던 이들은 초중고등학교를 함께 다닌 동창생이 복권에 당첨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사정상 복권 당첨금을 은행에 입금하지 못하고 다른 현금과 함께 1억여 원을 집안 싱크대 밑에 보관 중이었는데요. 이들은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한 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빈집에 침입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피해자 2명을 검거하고 피해금 중 4,500만 원밖에 회수하지 못했는데 이들은 하루 만에 채무 변제 등의 나머지 금액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근 지구온난화로 서식지가 파괴된 야생동물들이 사냥이 불가능하자 마을까지 내려오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러시아의 한 민가에선 총상을 입은 북극곰이 도움을 청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러시아 시베리아의 한 마을에서 심하게 마른 북극곰 한 마리가 출몰했는데요. 인기척에 놀라기는커녕 바닥에 드러눕더니 살려달라고 애원하듯 앞발을 허공에 휘젓는 북극곰입니다. 끔찍하게도 총상을 입어 몸 절반이 마비된 상태였는데요. 3살 암컷으로 추정되는 북극곰은 발견 당시 며칠을 굶었는지 성체 북극곰 몸무게의 3분의 1인 60kg에 불과했습니다. 구조되는 북극곰에게 진정제를 투여한 뒤 모스크바의 한 동물원으로 옮겨 산탄 총알을 성공적으로 제거했는데요. 다행히 안정을 찾고 회복 중인 북극곰. 현지 당국은 북극곰이 오랫동안 굶주린 것으로 봐 먹이를 찾아 마을로 왔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 절차를 마치고 이동하던 찰스 3세의 차량. 보안 요원이 탄 차량 수십 대에 둘러싸여 움직이던 그때 흰색 상의를 입은 남자가 4차선 도로로 난입해 앞을 막아서죠. 찰스 3세의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문제의 장면을 본 전 영국 특수부대원은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1000분의 1초 차이로 죽음을 피한 것이라고 남성의 무모함을 비난했는데요. 당시 여왕의 장례식을 위해 건물 지붕 곳곳에 저격수가 배치되는 등 보안이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사진 한 장을 위해 돌발 행동을 벌인 남성, 저격수에게 목숨을 잃을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지난 3월 4명의 자녀와 함께 세계 여행에 나섰다는 캐나다 부부. 현재 12살인 첫째 딸이 3살 무렵 갈수록 시력이 떨어지는 유전질환인 망막색소 변성증에 걸렸다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는데요. 설상가상 두 아들도 같은 진단이 내려졌고 막내만 시력이 괜찮았다죠. 망막색소 변성증은 녹내장과 당뇨병성 망막증과 함께 후천성 3대 실명 질환 중 하나로 현재로선 치료법이 없는 상황인데요. 딸의 주치의는 아이들이 시력을 잃기 전에 시각적 기억을 많이 간직하도록 조언했고 부부는 과감하게 가족 여행을 결정한 겁니다. 코로나19로 계획을 수정하는 등 변수가 있었지만 아프리카 나미비아를 시작으로 터키와 몽골을 거쳐 인도네시아를 향해 모험을 순항 중이라고 합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투나잇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